안녕하세요. 빅버드 게임이론입니다. K리그2 2라운드에서 수원이 인천에게 패하며 개막전에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는데요. 우승후보 두 팀의 감독들이 어떤 전략을 준비했을지 큰 기대를 모았지만 전반전에만 3차례의 퇴장이 나오며 양팀 감독의 플랜이 온전히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날 경기를 총평하자면 변성환 감독의 수원이 경기를 잘 준비해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두 차례의 퇴장 이후 흐름을 완전히 인천에게 내주었고, 그 과정에서 윤정환 감독이 유연하게 전술 변화를 가져가며 승리를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변수가 발생한 이날의 경기를 수원의 압책에 연이은 퇴장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인천은 빌드 없이 우측 풀백 최승구를 전진시키고 좌측 풀백 이주용은 센터백들과 3백을 만들게 했습니다. 이에 맞서 수원은 역시 강현묵을 전진시켜 4-4-2 수비 대형을 만들었죠. 변성환 감독은 이날도 강한 압박을 보여주며 인천의 빌드업을 차단했는데, 이날 수원의 압박은 인천이 어느 측면에서 빌드업을 진행하는지에 따라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날 인천이 자랑하는 윙어 제르소의 존재 때문이었는데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천이 좌측면에서 공격을 전개할 때, 즉 인천의 비대칭 3백 체제에서 좌측 풀백 이주용에게 볼이 향할 때는 수원의 우측 윙 세라핌이 적극적으로 전진합니다. 그러면 인천의 좌측 윙 김보섭에게 공간이 생기는데요. 수원의 우측 풀백 정동윤이 전진해 김보섭을 마크하죠. 그리고 오늘 변성환 감독은 지난 경기 1라운드에서 김지현이 인천의 빌드업을 측면으로 몰고 볼이 이주용에게 향하자 세라핌이 이주용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풀백 정동윤이 전진해 윙어 김보섭을 마크하죠. 이렇게 수원은 인천의 빌드업을 측면으로 몰고 1대1로 대응시킵니다. 그러자 인천은 롱볼을 투입하고 수원이 공격권을 가져오죠. 지금도 볼이 이주용에게 향하자 세라핌이 이주용을 압박하고 정동윤은 김보섭을 따라 전진하죠. 수원이 이러한 패턴으로 또다시 인천의 빌드업을 차단합니다. 이렇게 경기 초반 수원이 우측면에서 좋은 압박을 보여주었고, 인천은 빌드업 상황에서 좌측면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인천이 우측면에서 공격을 전개할 때는 어떨까요? 인천의 비대칭 3백 체제에서 센터백 김건희에게 볼이 향할 때 마찬가지로 좌측 윙 김주찬이 김건희를 압박한다면, 높이 전진한 풀백 최승구가 내려올 때 풀백 이기재가 전진해 최승구를 막아야 하는데,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폭발적인 스피드를 자랑하는 윙어 제르소에게 측면 공간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처럼 김건희에게 볼이 향할 때 좌측 윙 김주찬이 압박한다면 풀백 최승구를 이기재가 마크해야 하고, 이때 제르소에게 넓은 공간이 열립니다. 다행히 지금은 미드필더 이민혁이 제르소를 따라가며 수비에 성공하죠. 하지만 이민혁이 항상 제르소를 따라다니며 수비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수원이 앞서 말씀드린 패턴으로 우측면을 차단하자 인천이 반대편으로 전환하는데요. 이제는 좌측 윙 김주찬이 김건희를 압박하고 좌측 풀백 이기재가 전진해 최승구를 마크하죠. 그러자 제르소에게 넓은 측면 공간이 생깁니다. 제르소가 이민혁보다 빠르게 침투할 경우 인천이 위협적인 공격을 펼칠 수 있죠. 인천의 민성준 키퍼가 제르소에게 한 번에 연결하며 찬스를 잡지만 센터백 레오가 빠르게 전진해 수원이 위기에서 벗어나죠. 이처럼 수원의 압박은 우측면에서는 큰 효과를 발휘했지만 좌측면에서는 제르소의 뒷공간 침투라는 잠재적 위험도 존재했습니다. 인천은 제르소의 스피드를 활용해 이러한 빈틈을 노리고자 했죠. 또한 좌측면에서 수원의 압박이 쉽게 풀린 장면도 있었습니다. 김건희에게 볼이 향할 때 이기재가 최승구를 마크하러 올라오지 않았는데 김주찬은 김건희에게 달려든 것이죠. 이로 인해 풀백 최승구가 자유로워지고 인천이 수원의 압박을 풀어나오는데, 하지만 이번에도 레오가 적극적으로 전진해 볼을 차단하죠. 그렇다면 수원의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압박 형태는 무엇이었을까요? 좌측 풀백 이주영에게 볼이 향할 때는 이전처럼 세라핌과 정동윤이 전진해 길목을 막다가, 지금처럼 볼이 김건희에게 향할 때는 김주찬이 김건희에게 달려가지 않고 중앙지역을 지키는 것입니다. 중앙으로의 길목을 막는 것과 동시에 최승구에게 볼이 향하면 언제든 쫓아갈 수 있는 위치에서 기다리는 것이죠. 이 경우 이기재가 최승구를 막기 위해 전진할 필요가 없고 수원이 제르소에게 공간을 내주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인천이 우측으로 빌드업을 전개할 때는 김주찬이 전진하지 않고 중앙으로 좁히며 최승구를 견제하고, 빌드업이 좌측으로 향할 때 세라핌과 정동윤이 강하게 전진하는 패턴이 이날 수원이 보여준 여러 압박 패턴 중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김주찬이 김건희를 따라 전진하지 않고 지금처럼 중앙지역을 막다가 최승구를 따라갈 경우 이기재가 수비라인에 머물러 있고
하프스페이스에서 자신을 따라다니는 이민혁도 있기 때문에 제르소는 전방으로 침투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이렇게 제르소가 중앙의 좁은 공간에서 볼을 받게 되는 상황이 수원 입장에서는 최고의 시나리오였죠. 김주찬이 가끔 김건희에게 전진할 때를 제외하면 대부분 이렇게 수원이 윤정환 감독의 빌드업을 차단하는 데 성공했고, 김주찬이 공격적으로 전진한 상황에서도 레오와 이민혁이 제르소를 막아내며 수원이 인천의 공격을 차단할 수 있었죠. 이렇게 수원은 전반 초반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까임새 있는 경기를 펼쳤는데요. 하지만 이후 여러 차례의 돌발 상황이 벌어지며 경기의 양상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먼저 인천의 미드필더 문지안이 강한 태클로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는데요. 문지안의 퇴장 직후 윤정환 감독은 무고사와 투톱을 이루던 박승호를 내려 4-4-1 대형으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수적 우위를 갖게 된 변성환 감독은 김주찬 대신 브루노 실바를 투입하며 이른 시간에 승부수를 띄우죠. 그러자 윤정환 감독은 곧바로 대응에 나섭니다. 박승호 대신 수비수 델브리치를 투입하며 5백 체제로 전환하는데요. 4-4-1 대형 대신 5-3-1 대형을 만들며 중원의 숫자를 줄이고 수비수 5명을 배치한 것이죠. 브루노 실바와 세라핌의 측면 공격을 막겠다는 윤정환 감독의 의지가 보이는 전술 변화였습니다. 수적 우위를 갖게 된 수원은 브루노 실바를 중심으로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옵니다. 센터백 레오 역시 공격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무고사를 따라 전진하며 볼을 빼앗길 경우 다시 볼을 되찾으려고 하죠. 안쪽으로 찔렀습니다만 걷어냈고 무고사 제르소 압박 좋아요. 그리고 압박을 걷어냈고 그런데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며 경기의 흐름이 한순간에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기재가 타이밍이 늦은 태클로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며 수원이 수적 우위를 잃어버리게 되죠. 이기재의 퇴장 이후에도 윤정환 감독은 5-3-1 대형을 유지했고 5백 체제 덕분에 윙백 최승구는 보다 적극적으로 전진해 브루노 실바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윤정환 감독은 중원의 숫자를 포기하면서까지 5백 체제를 만드는데요. 중원의 숫자가 부족하다는 것을 안 강현묵이 측면으로 이동하려고 하죠. 홀로 남은 중앙 미드필더 이명주는 강현묵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측면으로 이동한 강현묵을 따라갈 경우 안 그래도 숫자가 부족한 중원이 비어버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때 5백 체제의 윙백 이주용이 측면에 강현묵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인천은 이명주가 중앙지역에 머무르고 윙백이 공격적으로 전진하며 수원의 공격에 대응하는 모습이죠. 윙백 이주용을 적극적으로 전진해 강현묵을 따라가며 중원의 숫자 싸움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은 후방에는 델브리치를 포함해 4명의 수비 숫자가 존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천은 5-3-1 대형으로 안정적인 수비 밸런스를 보여줍니다. 한편 수원은 이기재의 퇴장 이후에 이민혁을 좌측 풀백으로 이동시키며 4백 체제를 유지했고 4-4-1 대형으로 인천의 공격에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안산전부터 이날 경기 초반까지 큰 효과를 발휘하던 강한 압박을 유지할 수 없었고 인천이 이전과 달리 쉽게 공격을 전개하게 됩니다. 수원이 이기재의 퇴장으로 인해 이전과 같은 압박 강도를 유지하지 못하자 인천의 공격이 살아났습니다. 압박이 조금이라도 늦을 경우 인천 공격수들이 활용할 수 있는 뒷공간은 더욱 넓어졌죠. 또한 공격 진영에서 볼을 빼앗겼을 때도 이전만큼 강한 역압박을 구사하지 못했고 인천이 수원의 애매해진 강도의 압박을 풀어나와 손쉽게 역습을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천이 경기의 분위기를 가져오려던 때 다시 한번 예상치 못한 퇴장이 발생하고 이 시점부터 이날 경기는 완전히 인천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전반 막판에 발생한 권한규의 퇴장 이후 이제 수적 우위를 갖게 된 윤정환 감독은 교체 투입했던 델브리치를 다시 불러들이는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대신 미드필더 김도혁을 투입하며 응원을 다시 강화하죠. 그리고 수비 상황에서도 5-3-1 대형 대신 4-4-1 대형으로 수비합니다. 또 4백으로 전환한 인천은 다시 좌측 풀백 이주용이 수비 라인에 머무르고 우측 풀백 최승구가 전진하는 비대칭 3백을 활용합니다. 한편 졸지의 수적 열세에 놓인 변성환 감독은 좌측 풀백 자리에 이민혁 대신 이상민을 그리고 강현묵을 빼고 한호강을 투입하며 권한규의 공백을 메꾸죠. 이제 수원은 4-3-1 대형으로 수비하게 됩니다.
수원의 4-3-1 대형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 최용준의 수비 부담이 급증하게 되는데요. 평소처럼 중앙의 포켓 공간을 수비하다가 풀백이 끌려나갈 때는 5백을 형성하며 하프 스페이스를 막아야 하죠. 이후 최용준 대신 홍원진이 투입된 상황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홍원진은 중원에서 인천의 투미드, 김도혁과 이명주를 모두 견제해야 했죠. 홍원진이 이명주를 따라가자 김도혁이 자유로워지고 인천이 쉽게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김민중 키퍼의 패스를 센터백 박경섭이 적극적으로 전진해 차단하고 이후 김보섭의 크로스를 김보사가 마무리하며 인천이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수비 숫자가 부족한 수원은 인천의 측면 공격을 막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인천이 측면으로 볼을 전개하지만 풀백 이상민은 최승구를 막으러 전진할 수 없습니다. 바로 언제든 제르소가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들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최승구가 편하게 크로스를 올리고 인천이 다시 위협적인 공격을 펼칩니다. 득점이 필요한 수원은 다시 라인을 올려 압박합니다. 하지만 중원의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 공간을 허용하고 센터백 한호강은 무고사를 따라 적극적으로 전진하지 못하죠. 변성환 감독은 그럼에도 높은 압박 강도를 유지합니다. 4-3-1 대형에서 인천의 빌드업을 측면으로 몰아낸 뒤 1대1 대응시키며 소유권을 탈취하고 찬스를 만들죠. 또한 수원은 인천 선수들이 수비 복귀를 하지 못했을 때 빠르게 공격을 전개하며 득점을 노립니다. 인천이 안정적인 대응을 갖췄을 때는 전방 압박을 유도하며 후방의 수비 숫자를 최대한 줄인 다음 롱볼로 공격을 전개하죠. 수원은 일류첸코, 브루노 실바, 세라핌의 조합으로도 인천 수비를 상대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지금은 레오가 일류첸코에게 띄워주고 세라핌이 슈팅으로 연결하죠. 하지만 계속되는 찬스에도 득점을 만들어내지는 못했고 수원은 수적 열세에도 라인을 내릴 수 없었죠. 지금은 브루노 실바가 전진해 김건희를 압박합니다. 그러자 최용준이 이명주를 마크하기 위해 전진하는데 이로 인해 중원이 비어버리고 무고사가 이 공간으로 내려와 김성민에게 침투 패스를 넣어주죠. 이렇게 인천이 추가골을 기록하며 경기의 쓸기를 박습니다. 이후 수원은 외국인 공격수 3명의 힘으로 어떻게든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외국인 공격수들이 공격을 모두 책임져야 함에도 인천 수비진을 상대로 위협적인 장면을 수차례 만들어내죠. 하지만 끝내 득점을 만들지 못하고 경기가 종료됐고 치열했던 이날 경기는 인천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퇴장 전까지 뛰어난 조직력을 보여준 수원으로서는 두 차례의 퇴장이 정말 뼈아팠습니다. 다음 경기인 서울 이랜드전에서는 변성환 감독이 팀을 잘 추스리며 다시 분위기를 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